토요일 아침 8시 개인 투자자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줄 가장 확실한 종목 해결사 주식코치 주식코치 김현구 주식코치 문현진 주식코치 황민혁 주식코치 김두호 4명의 주식코치가 여러분을 주식 챔피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을 코치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챔피언서 주챔쇼의 김호수입니다. 주식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속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챔쇼.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지난 주말에 끝이 났는데 이것만 끝나면 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양상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번 주 시장인데요. 중국과의 무역에서 좀 한숨 돌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도 한번 건드리고 일본, 베트남도 한 번씩 건드리면서 긴장감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워낙 강하고 이것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증시나 시장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올바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의 힌트도 함께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 오전 9시 50분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2대 준비해놨습니다. 02377-0269, 377-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주식 챔피언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챔피언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속 시원한 종목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 많으실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시장이 좀 답답합니다. 그죠? 오랫동안 침체가 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지난주에 많은 악재가 좀 소멸이 되었다 생각을 해서 좀 급등할 거다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한다면요. 악재가 소멸된 것은 사실이나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애매한 잠정적 소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시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악재만 소멸되어서는 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후속 뉴스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는 휴전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역시나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어찌됐든 그렇게 큰 빅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고 잠시 멈춰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에 따라서 많은 기대감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 또 뉴스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과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가가 좀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사를 한번 해볼 때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진다면은 남북 경협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당장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이 맞지만 더 이상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올라갈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이야기가 언제 나올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전략을 짠다고 한다면요. 추가 매수의 전략 또는 신규 매수의 전략을 조금 짜놓으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갈 만한 종목들 다음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다음 업종이 될 만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많이 빠져 있잖아요.
빠져있는 만큼 올라갈 종목이 굉장히 많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역시 반도체를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반도체 상당히 많이 빠져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전기차 이런 쪽 역시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약 바이오 지금 당장 분위기는 너무 안 좋지만은 역시 반등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는 가장 빼놓고는 올릴 수 없는,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요. 굵직굵직한 업종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중소형 업종들, 약간 벤처기업 투자하는 약간 투자회사들, 그런 쪽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충분히 매력이 있는 기업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게임주도 지금은 올해 약간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업황은 지금 널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을 잘 정리하셔야지만 좋은 업종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시면요,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빠졌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 빠졌을 때는 조금 쉰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풀어가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G 충방요. SD 충방요? 예. 네, SG 충방. 매수가랑 비중이요? 2290원. 2290원. 네, 비중이요? 20%요. 네, 20%고요. 자, 일단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내 생각으로 한 4,200원이나 이래 보고 샀는데, 지금 네. 이래도 안 하고 저러다가 약간 이러고 이런 데 때네요. 네, 4,200원까지 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내 딴은 점쳐갖고 그래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요? 내가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꼭 이유보다는. 이유는 없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4,200원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쉽지만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4,200원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일단 우리가 차트의 흐름으로만 딱 따져봤을 때는 이 종목은 3,000원까지 올라가면 힘들어서 좀 빠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3,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4,200원을 목표가로 잡는 게 아니라 800원쯤을 잡으면 수익 실현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죠? 4,200원보다는. 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3,000원까지 올라오면 빠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00원부터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2,800원이나 2,900원쯤 되면 내가 수익 실현을 해서 일단은 팔아놓고 조금 멀찍이서 한번 지켜보다가 다시 들어가던가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G 충방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정치 관련주로 엮여있던 종목이에요. 네, 정치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민주당이죠. 네, 당으로 친다면 민주당, 그리고 최근에는 유시민. 네, 유시민 작가인데 노무현 재단에 이제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때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SG 충방이라는 종목이 돈을 잘 번다든지 기업이 엄청나게 출중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인맥들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내용도 역시 정치 관련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총선과 대선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게 될 때는 역시나 민주당 관련주 움직일 수 있는데 SG 충방도 거기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은 굉장히 크게 시세를 낼 때 정치 관련주로서 정치 테마로서 조금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정치 테마인 걸 좀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2,900원, 800원 정도까지 올라올 때 그냥 수익을 내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 테마 특성상 급등도 많이 하지만요. 급등을 안 하고 막 쭉쭉 빠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더 싣는 것보다는요. 이 정도 비중 딱 적당하니까 이 정도 비중에서 저는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800원, 2,900원 선에다 틀어야 되겠네, 그죠? 네, 그쯤에서 이렇게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삼진제약. 삼진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1,602원. 41,602원에 30%요? 네.
30%에 41,600원이면은 비중도 많고 매수가도 좀 높아요. 그죠? 네네. 자, 일단, 제일 고민인 거는 뭘까요? 이거, 본전가에 올 수 있는지. 네. 일단,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전까지 올라온다라고는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네네. 본전이 왜냐하면 높아요. 41,000원이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41,000원에 기다린다고 하면 솔직히 조금은 저는 뭐 약간은 희박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를 좀 낮춘다면 그나마 본전이 낮아지니까 그죠? 매수가가 낮아지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비중이 30%라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너무 부담이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손실을 각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지지라인을 정확하게 찾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나마 이제 3만원 자리가 지난번에 조금 이렇게 지지를 해줬던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3만원 자리에서 조금만 지지 라인이 조금 보여진다면은 우리가 반등이 여기서 나와주면 여기서 또 다시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지금 3만원 자리에서 지지를 못 받게 된다면은 그냥 마음을 한 2,3천원대까지 문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000원까지 이렇게 빠지더라도 들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떨어진 다음에 하면 어쨌든 떨어지면 반등이 나와요. 그죠? 네, 지금 나오든 22,000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나오든 어쨌든 반등은 나오기 때문에요. 반등 나올 때 저는 이거는 35,000원 라인대를 목표가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는 약간 이른 편이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목표가를 34,000원에서 5,000원짜리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하려면 안 하는 게 좋다고요? 네, 안 하는 게 좋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해드렸죠, 그죠? 네, 안 하는 게 좋다고 지금 한 7번째, 8번째 말씀드린 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34,000원, 35,000원 목표가. 네, 그 정도에서 지금 손실이 좀 나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탈출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이게 그만큼 올라왔을 때는 시장 분위기가 좀 좋을 거고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뭔가 좀 호전이 됐으니까 아마 반등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네네. 얘가 35,000원까지 올라간다는 말은 어떤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분위기가 어디까지 오는가를 보면서 35,000원부터 본전 사이를 목표가를 좀 유동성 있게 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돼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분위기와 어느 상황을 맞춰가지고 올라오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전화를 한번 더 주시던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34,000원, 5,000원을 목표가 잡자라는 이야기 드려볼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힘을 내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쌍방울요. 쌍방울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415원이고요. 20%입니다. 1,415원에 20%면은 이거 사신 지 한 2달 정도 되셨네요? 아니요. 1년 더 오래됐어요? 네. 1년. 그때 그럼, 못 털었어요. 못 털었어요? 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지금 손질을 해야 할지, 매수가까지 올지. 그게 고민이세요? 네, 어제도 조금 가더만 또. 이거 비중 20%인데 이 종목만 사신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분명히 들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많아요. 네. 그러면 쌍방울이라는 종목은 잊어버리시는 게 어떨까? 이걸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이거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은 종목이에요. 쌍방울은 네. 정치 테마로 엮이면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다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좀 더 이상 안 빠지려고 조금은 폼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만 잘 네네. 잡으면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많이 내준다면은 저의 그냥 바램과 예측을 좀 섞어본다면요. 네네. 최고의 상황으로는 한 2,000원, 3,000원까지 한번 뛸 수는 있어요. 네네. 최고의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호재가 조금 많이 섞인다면은 2, 3,000원까지 뛸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좀 그리고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겠죠.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쌍방울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1년 네네. 기다렸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정치 테마라는 것은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총선을 앞둬놓고 지금 정치 테마 팔아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총선 때 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내가 1년 동안 기다리고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너무 일찍 사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쌍방울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잊어버리시고 좀 오래 들고 가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네. 지금 쌍방울은 오늘 좀 떨어지더라도 내일 좀 올라가더라도 또 내일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거에 별로 관심 가지지 마시고 그냥 한번 네네. 크게 올라와 줄 때 그때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이 종목에 네네. 움직이는 건 아예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종목에 그냥 좀 신경을 좀 더 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냅두면 네. 알아서 잘하는 스스로 척척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들고 가셔서 시세 나올 때 그냥 판다라고 보시고 요 종목 네네. 움직이는 거에 일일비하지 마세요. 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저번에 한번 또 상담 받아갖고 네. 거기에 그냥 손절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네네. 네, 그렇게 아마 이것도 지금 잘하고 나오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드니까요. 뭐 무조건 제 말이 맞으란 법은 없지만 일단 총선과 기대감으로.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움직일 가능성이 네네. 있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예, AT젠이요. AT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아이고, 그냥 매수가가 17,900원에 30%나 돼요. 예. 아,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게 꽤나 갖고 한 15,000원이라도 올라올 줄 갖고 있었는데 계속 내려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요. 아, 이거 사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아니, 작년에 뭐 괜찮다고 샀더니 이렇게까지 그러네. 그랬구나. 자, 일단, 이 AT젠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근데 요즘에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좀 어때요? 안 좋죠. 네,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좋은 기업이든 안 좋은 기업이든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AT젠이라는 종목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요? 시장 분위기도 좀 안 좋아요. 시장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시장이 코스피도 코스닥도 계속 이렇게 밑에서 막 빌빌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는 시장이 좀 쭉쭉 치고 올라가주면은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면은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뭐 좋을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 비중도 조금 많으신 편이거든요. 예,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추가 매수 같은 건 하지 않고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거는 지금 최근에 쌍바닥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TV 보고 계세요? 예. 네, 이게 쌍바닥을 밑에서 만들려고 하는 포즈를 잡고 있긴 한데 이게 어떤 차트랑 똑같냐면요. 지금 코스닥 차트 모양하고 상당히 흡사하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요? 코스닥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려고 폼을 잡고 있고 큰 그림으로도 쌍바닥을 만들려고 폼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코스닥 차트 모양하고 상당히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자리를 잡아주면은 역시 AT젠도 지금 자리를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자리만 잡고 시장만 올라오면은 EI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2만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시장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시장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아이, 모르지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요건 18,000원, 2만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올라올 때 18,000원 목표가 잡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 자리가 15,000원 자리예요. 지난번에도 15,000원까지 왔다가 막 서성이다가 떨어졌죠, 그죠? 그때 팔았지 않는데 못 팔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15,000원까지는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는데 저기서 또 못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15,000원까지 왔다고 서성이다 또 떨어질 수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자리에서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시다가 15,000원 자리에서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딱 들고 계시고 15,000원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보면은 빨리 조금 비중을 조금씩 줄여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 회사가 문제는 없어요? 네, 회사는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한 것처럼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 회사는 사실은 뭐 기업적으로만 보면은 좋은 기업은 아니죠. 네, 회사가 뭐 제약 바이오는 적자가 나도 괜찮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제약 바이오 중에서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적자 폭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제약 바이오는 적자가 나도 괜찮다라고 흔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실적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은 진짜로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아니면 도라고 보면 돼요. 적자가 나도 괜찮긴 한데 상장되는 데는 유지가 없는데 상장을 해가지고 뭐 현상을 지속하는 데는 제약 바이오가 적자가 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에이티젠이라는 기업이 기업적인 면모로만 딱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일단 제약 바이오의 분위기가 또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져 있지만 얘가 개별악재만 없다면은 아마 반등 나와서 올라갈 수 있어요. HLB가 보면은 갑자기 개별악재로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개별악재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한번 뛰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제약 바이오 분위기랑 시장 분위기를 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만 잘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5,000원짜리 정도까지 일단은 1차로 목표가를 잡자라는 이야기 드려볼 수 있겠네요. 지금 안 팔아도 허것이요? 네, 안 팔고 15,0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잡고 들고 갑시다. 너무 고마워요, 전문가님.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현대건설요. 현대건설이고요. 현대차요. 현대차 10%인데. 매수가는요? 네? 14만원요? 14만원.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사신 이유는 있을까요? 좋다 그래 샀지요. 좋다고 누가 그랬어요? 제일 좋다 그래 샀더니. 그랬어요? 또 내려가네요. 그래요? 저는 현대차 이제는 별로 안 좋은데. 좋아요? 현대차가 뭐. 저는 현대차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제가 이제 TV에서 저도 좋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현대차라는 기업을 좋다고 말한 자리가 2018년 저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 요런 자리에서 계속 좋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건 떨어지면 사놓으면 됩니다라고 했던 종목인데 일단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익을 실현을 시켜가지고 다시 또 떨어지면 좋은 자리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건 맞는데 좋아서 9만원에서 14만원까지 올라온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방금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건 맞는데 매수가가 너무 어정쩡하고 일단 이 종목이 어찌됐든 지난번 11월에 9만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9만원까지 오지 말란 법은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현대차가 지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EU와의 또 무역 전쟁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에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관점에서 지금 현대차가 밑에 떨어졌을 때는 기회가 되고 올라왔을 때는 저는 좀 팔아야 되는 상황, 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사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매도하시는 것이 사실은 좀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당장 흐름이 끊긴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 드릴 거고요. 이게 13만 2천 원 있잖아요. 13만 2천 원까지 다시 내려오거나 13만 1천 원까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이렇게 비중을 그냥 다 팔아내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한 10만 원 이하 또는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있잖아요. 11만 원 이하에서 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좋은 기업은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13만 원에 사기엔 조금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13만 5천까지 갔는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13만 2천 원까지 빠지게 되면은 그냥 이건 더 이상 안 가려고 하는갑다 하고 팔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올라가 준다면은 14만 원 이상까지 보셔도 되는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딱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바디텍 매드요. 바디텍 매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000에 20%요. 12,000원에 20%요? 네네.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 추천해서 샀는데요. 그래요? 네네. 제가 추천했나요? 저거 방송을 보고. 저는 추천 안 했죠, 그죠?
네네. 그럼 저는 이걸 추천 안 했는데 제가 이거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좋다이가 샀는데 좋다이가 모르겠어요. 샀어요? 나는 지금 좋다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죠. 어떤 일단 분에는 12,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내려오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때 네네. 팔았어야죠, 그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가 추천으로 샀다라고 하신다면요, 그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래요? 이걸 추천한 사람한테 들어봐야 왜 추천했는지도 들어보고 뭐 때문에 추천을 했는지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한국전력, 현대차, 한국항공우주가 좋다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좋은 이유는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디텍메드는 저는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좋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은 힘들겠죠, 그죠?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네. 좋은 이유를 듣고 싶다면, 이걸 왜 사야 됐는지, 이게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듣고 싶다면, 사실 우리 시청자님한테 제일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추천해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찌됐든 좋은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좋다고 해서 샀지만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아마 듣는 내용이 좋은 이야기보다는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많이 있겠죠, 그죠? 매수가까지 올라올 여력이 없어요? 여력은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조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나중에 지금 상담 중이니까 생방송이다 보니까는 긴장을 하셔서 많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녹화 방송 다시 보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거 상담을 아직 안 했어요. 네네. 상담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일단 요거는 바디텍메드라는 기업은요, 밑으로 쭉 빠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TV 보고 계세요? 네네. 네, TV 보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때요? 가격이 계속 그냥 하고 온 날 매년 지나갈수록 계속 내려가죠,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웬만해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계속 매년 내려가고 있는데 내년은 또 어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또 내려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런 자리는 진입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자리에 지금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에 진입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진입을 하면 안 되는데 들어갔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가 되시죠? 근데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10,000원에서 13,000원짜리를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그죠? 10,000원에서 13,000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안에서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10,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1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얘가 습관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13,000원이나 12,000원쯤 다시 왔을 때는 팔아내시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추천한 전문가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저는 바디텍메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내부 정보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그분은 내부 정보를 알고 추천한 걸 수도 있잖아요. 뭔가 내년에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지 어떤 호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산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만 듣고 섣불리 막 손절하거나 파는 게 아니라 꼭 그분하고 상담을 하시던가 꼭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던가 왜 이거를 추천했는지 왜 좋은지를 조금 들어보신다면은 판단하기가 좀 쉽겠죠? 네, 그러니까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봐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다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라서 바디텍메드도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라올 때 지금 아직까지 크게 위협적인 요소, 위험한 자리는 아니니까요. 시간을 두고 많이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종목 상담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전화 2대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772-0269, 3772-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오늘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데일리TV 홈페이지 종목상담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해법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주챔쇼입니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을 이 방송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또 투자 노하우도 배워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무료 강연회 열립니다. 그 일정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또 종목 상담 기다리고 계십니다. 빠르게 종목 상담 후반전 이어가 볼 텐데요. 문현진 전문가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송도와 안양에서 무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강연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좀 많이 채워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변동성이 조금 많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증세가 조금 어떻게 될지 많이 좀 혼돈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시황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드려볼까 하고요. 시장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업종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들도 좀 많이 드리려고 해요. 항상 제가 뭐 정신교육 그리고 마인드 교육 위주로 이렇게 좀 많이 했다라고 본다면요. 이번 하반기 강연에는 약간은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고 나침반 같은 그런 강의를 할까 싶거든요. 그래서 송도와 안양에서 많이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요. 이때까지 들어보셨던 분들도 다시 오신다면 또 다른 내용으로 준비할 테니까요.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 1시니까요. 시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날짜와 장소 잊지 마시고 꼭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진짜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는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흔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나의 길을 가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정보와 그리고 시각이 조금 넓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나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드니까요. 오셨을 때 아마 그런 중심을 잡는데 최대한 도움을 받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오셔서 많은 힌트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계속 풀어가 볼 테니까요.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KH 바텍이요. KH 바텍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0%요. 매수가는요? 2만원. 2만원에, 2만원이요? 네, 오래됐습니다. 2만원에 30%요? 네. 네, 이거 거의 한 4, 5년 됐네요. 그죠? 일단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하도 오래됐더니 좀 궁금해가지고 가망이 있을까. 네. 궁금하신 내용이 뭐 전망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뭐 처분을 해야 될 건가, 지금 손질을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두고 볼까요? 그래서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지금 이 정도까지 물려 있었다는 것은, 그죠? 네. 약간 상황이 좀 있으면 좋지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죠. 있죠. 여기 들어간 돈이 그냥 없다 생각하고 사실은 예, 뭐 5년, 4년 동안 어렵죠.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가시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죽을 고비를 넘긴다던가 지금 뭐 완전 배를 굶고 계신다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약간 여유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뭐 본전이 나오거나 수익이 내서 나오면 좋지만은 없어도 일단은 뭐 할 수 없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많이 무뎌졌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 그렇게 된 거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우리가 주식에는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우리가 생애 그 예전에 그 기억나세요? 생애 주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네, 우리 뭐 그렇습니다. 그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 이렇게 되고 그죠? 노후 이렇게 되면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주기처럼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1년도 보면 4계절이 있는데 그 4계절도 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 주식도 가만히 보면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주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내려가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다 들고 있으니까는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올라가면 당연히 또 어때요?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으니까는 사는 사람이 없어지고 파는 사람만 생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파니까 떨어지고 내려가면 사람들이 사니까 올라가고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KH 바텍이 지금 뭐 기업적인 부분에서 좋든 안 좋든 간에 지금 사이클로만 딱 따져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예. 지금 충분히 내려갔어요. 그럼 이제 다음 사이클은 뭘까요? 좀 올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충분히 가격이 많이 빠졌고 충분히 가격이 예. 이제는 좀 싸다라고 생각할 만한 구간이고요. 지금 이 기업이 이만큼 빠지게 된 거는 아무래도 실적 부분 때문이죠. 적자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예, 이제 계속 그러니까 적자가 예. 일어났었는데 올 그 2분기부터 해가지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 예.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앞으로 또 좋아지게 되면은 지금 가격도 싼데 실적까지 좋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고 싶을까 안 사고 싶을까요? 당연히 사고 싶겠죠. 그죠? 지금 가격도 예. 10,000원대로 싸고 2만원에 사신 분도 예. 있는데 지금 10,000원이라서 너무 싸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부터 막 사기 시작하면은 어때요? 이 사람들이 10,000원에 사서 9,000원에 팔려고 사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네, 10,000원에 사서 좀 더 비싸게 팔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들고 계셔서 많이 괴로우신 건 맞지만요. 제 생각에는 그냥 들고만 가면 이제 수익권이라든가 수익권 아니더라도 약간 손실을 줄여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없어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있으면 좋은 돈이란 말이에요. 꽁돈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15,000원까지만 회복되더라도 손실이 많이 줄어가지고 좀 원금은 아니지만 원금에 가까운 돈을 좀 복구하고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15,000원대까지 그냥 시간을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전체 계좌 비중에 한 30% 들어갔기 때문에 좀 많은 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일단 15,000원까지 시간상 어찌됐든 흑자 전환이 되고 하면은 얘가 흐름을 만들면 한 1, 2년 안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네, 상승을 하면은 1, 2년, 3년 동안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니까요. 조금 장기 투자로 그냥 없다 생각하고 지금처럼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아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지금 어찌됐든 많이 빠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은 네. 조금 더 올라올 때 15,000원대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더라도 그때 나오는 게 낫지 지금 손절하면은 기다리는 게 너무 아깝다. 그죠? 아,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힘을 내셔가지고 조금 더 예. 들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덱스 코드탁 154버러지요. 아, 코덱스요? 2만 원에 50% 샀습니다. 코덱스 사셨다고요? 네. 코덱스 150 코스닥 내버리지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기다려서라도 올 수만 있다면은 네. 기다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많이 빠져서요. 네,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일단 코스닥 레버리지 이게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혹시? 잘은 모르는데요. 잘 한참 모르고. 좋았길래. 네. 네. 그러니까 2만 원에 50% 사셨어요? 네. 목돈을 넣어놔가지고. 목돈을 하셨어요. 네.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네.
본전 탈출을 하는 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레버리지 이거는 코스닥 150이라는 종목들이니까 코스닥에서 덩치가 큰 종목들 150개 정도의 기업들의 평균 값을 갖다가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 평균이 오르게 되면 얘도 올라가고 평균이 내려가면은 얘도 내려가는 약간의 파생 상품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좀 상위권에 있는 좀 탄탄하다고 생각이 드는 우량 기업들 150개라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물론 다른 전자업종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제약 바이오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얘가 지금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 코스닥이 좀 버티고 있는 거에 비해서 많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코스닥은 그래도 다른 제약 바이오 말고도 다른 뭐 게임 업종이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업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걔들이 올라와 주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좀 빠지더라도 걔들이 올라오니까는 그래도 많이 버텨주는데 코스닥 150에 편입된 종목들이 거의 보면은 제약 바이오 비중이 좀 커요. 덩치도 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 HLB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악재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는 얘는 뭔가 뚜렷한 쌍바닥을 만드는 반등이라든지 뭔가 차트를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마도 좀 주가가 회복이 될 때 저는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코스닥이 상승하게 되면 제약 바이오는 약간 거들 뿐이고 그걸 치고 올라가게 만드는 어떤 다른 종목 주도주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코스닥이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왜냐하면 신규 종목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저는 150에 편입이 되거나 새롭게 편입이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쪽은 약간 이제 끝나는 끝물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뭐 2만 원까지 간다라고 제가 바로 확답을 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일단 12,000원까지는 어쨌든 시장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반등 나올 때 일단 12,000원까지 일단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가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요, 1년이라도 기다릴 수라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오래 기다리면 답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기다려도 괜찮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2만 원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12,500원짜리를 1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1년 안에 시장 반등은 나온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변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1년 뒤까지 이야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목표가는 12,500원이다 생각이 들고요.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아마 탈출은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좀 온전히 탈출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종목, 그러니까 이 지금 상품 자체를 너무 잘못 선정을 하신 것 같아서 네. 조금은 힘들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개인적으로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2,500원짜리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판단이 잘 안 서시면 다시 전화를 주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BS,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SBS 22,250원에 네. 30%예요. 22,250원. 22,250원이요. 네. SBS를 22,250원이면 최근에 사셨네요? 예, 샀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사가지고 불안해가지고요. 아, 손절하세요. 아, 예. 네, 그냥 지금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SBS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은 지금 팔고 네. 나중에 다시 정보를 얻어서 사셔도 괜찮잖아요. 그죠? 예, 예. 아유, 뭐 한다고 지금 돈부터 집어넣고 뭐 정보를 알아봐요. 그죠? 정보를 알아보고 사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많이 전번에 보니까 잘 올라갔다가 또 그러니까요. 뭐 왔길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주식인데 뭐 이거 말고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종목 많잖아요. 그죠? 예. SBS 말고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저번에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종목 많아요. 네. 근데 네. 어쨌든 그랬던 간에 뭐든 간에 SBS를 뭐 지금 사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오늘 안 사면 뭐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죠? 네, 오늘 안 네. 사면 내가 죽는 것도 아니었고, 네, 뭔가 네. 내일 해가 밝아오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 돈부터 일단 넣고 SBS가 뭔지 궁금해요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죠? 네. 예, 맞나요? 제 말이 맞나요? 맞아요. 네, 돈부터 맞는데 넣고 하는 게 아는 아니라, 방법이. 예. 돈을 돈부터 넣는 게 아니라 알고 사시는 게 안 낫나? 아는 방법은 많잖아요. 인터넷에 SBS만 쳐도 사람들이 잘 정리해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SBS에 대한 뉴스도 많이 보시고 SBS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리고 차트를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SBS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왜 저렇게 올라갔는지. 잘 가르쳐주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물어본다고 알려주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죠? 예. 세상에 돈 버는 법을 누가 물어본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길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돈 법니까 하면 이게 왜 이래 이러지. 그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물어본다고 막 자세하게 알려주는 시장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스스로 알아봐야 되는 시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는 지금 손절폭이 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손절하셨다가 이거 지금 바닥 라인에 들어오신 건 맞는데 비중도 지금 잘못 선정하신 것 같고 SBS가 뭔지 모르면 이렇게 한 2% 빠져도 무섭거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일단 매도하셨다가 SBS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저번에 왜 저렇게 올라왔는지도 좀 알아보시고 지금은 왜 이렇게 빠졌는지도 좀 알아보시고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어본다고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SBS 좀 더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요거는 어쨌든 저는 손절하는 게 낫다 생각이 드니까요. 손절하고 좀 더 아래짜리 뭐 18,000원에 재진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바닥을 좀 잡는 거 보고 2만 원 이상에서 조금 다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그 방법대로 하시기까지 일단은 SBS 조금 더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C요. SKC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6,000원에 70%요.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이거 전달부터 산 지가 좀 오래됐어요. 27,000원대부터 계속 사고 팔고 하고 해오다가. 네. 이슈가 좋은 게 많았었잖아요, 전달에는요. 나름대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내리고 또 올라가고 또 이번에 또 그 동박 M&A 하고 해가지고 네. 그 차후에 그게 어떻게 될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일단 뭐 SKC 가지고 지금 뭐 몇 년 동안 매매를 하신 거죠, 그죠? 예, 계속 사고 팔고 거의 SKC로만 매매를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SKC에 대해서는 저보다 전문가예요. 이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SKC라는 종목을 매매해 본 적이 없고 사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팔아본 적도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SKC를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종목을 매매하기 바쁘지 저는 SKC라는 종목을 오늘 이렇게 처음 보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박 프리미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알아봐야 돼요. 동박 프리미엄이 뭐지? 하고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2차 전지에 분류가 돼가신 거. 2차 전지 분류가 돼가지고, 그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성장성이 아주 기대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박업체를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그죠? 예. 저도 이제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망을 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SKC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제가 뭐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상담을 해서 자 SKC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하면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SKC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시간이 없이 보게 된다면 차트로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KC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다는 SKC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자님이 좀 더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지 왜 빠졌는지 빠질 때 어디 사서 어떻게 수익 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36,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38,000원으로 수익 중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스스로 하고 계시는 방법이 옳아요. 맞아요. 이건 어떤 전문가에게 물어보더라도 SKC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자님보다 잘 아시는 전문가는 찾기가 힘들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단 말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흔히 말을 하는 게 잘 하는 걸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목을 막 이것저것 살 필요도 없어요. SKC에 대해서 너무 잘 파고 잘 수익을 내고 매수가를 잘 선정하시고 수익을 이렇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지금 시청자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주식으로만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얘가 42,000원짜리까지 올라오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만 원에서 4만 2천 원까지 올라왔을 때 힘들어할 수 있고, 그 얘가 지금 옛날에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상승의 여지는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 4만 2천 원 목표가 잡고 두 번째는 5만 원까지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망은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진 전문가 함께 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챔피언쇼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인데요. 내일도 또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9시 50분인데 5분이나 10분 좀 미리 앞서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앞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혹시 매수하고 싶은 종목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그 종목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매수해도 괜찮을지 현재 시장 상황 가격이 낮은 상태인지 함께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주챔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